아쉽다 청량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나라 쪽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같은 사건을 위해서 이제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이렇게 겹치게 노는 게 많은데 이렇게 여러 인물별로 하다 보면 결국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 계속 해보겠습니다. 송견은 이제 오나라의 창시자인데 송견은 절강성 부양현 사람인데 무신으로 추동받는 송부의 부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용감한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184년에 이제 황건적 투벌할 때 옹기에서 공을 세웁니다. 후에 동탁 투벌군에서 이제 공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뭐 원술도 만나고 유비도 만나고 조조도 안 만납니다. 동탁 투벌군으로서 만났을 때 원소와 원술은 이제 친하게 지적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원소는 약간 북쪽, 원술은 밑에 저기 황가의 기준에서 세력을 형성하셨습니다. 둘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표가 이제 원수하고 친하게 지낸 것이 이제 기획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술이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원소와 원술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수를 이제 수하로 이제 송견이 있을 때 송견이 형주의 유표를 공격합니다. 유표를 이제 황제를 보내서 대적하는데 송견이 이제 황조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추적하면서 양양성에서 포위를 하는데 송견은 이제 홀로 이제 성 가까운 데서 이제 산말에 올라가고 지형을 막 살펴보죠. 어차피 싸워야 되니까 지형 지문을 살펴보는데 매복했던 황조군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황조군하고는 계속 악연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견은 그래서 이제 허망하게 죽고 송견이 이제 193년에 죽자 거의 큰아들 이제 손책이 이제 송견의 뒤를 이어받습니다. 송견의 잔자 이제 송책인데 어린 시절에 주요하고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나이를 잊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망년지교라고 합니다. 이절 망자. 손책은 아버지에게 군사 1000명을 물려받았는데 그 군사 1000명이 전부였습니다. 땅도 좋고 1000명이 다 강남 일대에서 이제 급격히 이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손책은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유효 차경 등 군벌들을 다 격파합니다. 그리고 태수 이제 왕랑을 공격해서 강남에 상군을 얻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예장군도 이제 획득해서 강소, 안위, 절강, 복건, 강서 지역에는 영역을 확보합니다. 지금은 장강 근처 지역을 확보하는 거죠. 장강 하루 지역. 그래서 오나라의 기초가 되는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손책은 이제 원수와 조조가 이제 관도에서 대치해 이제 관도대전이죠. 그 싸우는 동안에 빈틈을 찾아갖고 조조의 거점 이제 허도를 기습해서 이제 헌제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셉니다. 둘이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를 들이닥쳐서 헌제를 납치하면 헌제를 일단 모시면 정통성 받는 거니까 납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200년 기원도 딱 200년인데 연도가 출병을 앞두고 손책은 이제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이 그다지 사냥은 뭐 지금 한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사냥이 어떻게 보면 군사훈련 일종입니다. 동물을 잡고 몰고 포위하고 죽이고 이런 거 다 군사훈련 일종이니까 사냥을 나가서 이제 즐기는 것보다는 이제 군사훈련 일종이니까 그 계기로 이제 나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오금태수 이제 허공 부하들의 매복에 걸려서 오공태수를 매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하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매복에 있었습니다. 얼굴에 독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세가 바로 이급해자 이제 송건에게 양해하는데 송건 자기 동생입니다. 그때 불과 26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물 중에 장수 태사자라는 인물을 살펴보는데 태사자 뭐
걸그룹, 보이그룹의 그 태사자가 아니고 태사자는 인물이 실제 있었습니다. 손책과 이제 무예를 기울여서 승부를 다투는 그 당시에 대해 영호걸입니다. 이분은 이제 산동성 용구시 사람인데 산동에서 이제 위정자들을 피해갖고 요동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북쪽에 갔었나 이때 한건적으로부터 이제 공룡을 구해준 일화가 되게 유명합니다. 공룡은 지금이 말하는 북경 근처에 이제 세력가 있는데 황건적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공군의 터지에서 이제 태사자가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구해준다 하면은 공룡은 자신의 어머니를 잘 대해준 적이 있었기에 이제 그에 대해서 감복해갖고 엄마를 잘 준 사람이니까 감복해서 황건적에 공격받아 있던 공룡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태사자는 양주자사 이제 요조하고 친했는데 동양 사람입니다. 요동에서 이제 기가하던 중에 이제 고가에서 서로 만납니다. 마침 이때 손책이 이제 고가를 공격하는데 어떤 요요 자기 친구 동양 사람 청을 받아서 태사자는 손책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손책이 공격했는데 이제 손책은 이제 130명 장수를 데리고 왔는데 태사자는 조수 한 명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태사자는 이제 끊임낌 없이 싸웁니다. 손책과 육박직과는 난투극을 벌이게 되는데 승부를 못 가르치지만 이에 서로의 이제 허무하게 됩니다. 격투기 선수들 중에 이제 뭐 죽자 살자 싸우는 사람들이 링 밖에서는 되게 서로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얼마 후 태사자는 손책에게 이제 기회를 합니다. 손책이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 형제가 다름없죠. 그다음 오나라의 식군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자 손책은 바로 태사자를 이제 절충 중랑장에 임명합니다. 그 후 이제 태사자는 이제 많은 전투에서 큰功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태사자 이름이 이제 천하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을 떠는가면 조조입니다. 조조는 태사자를 넣고 싶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조조는 인재 모집에 대한 원래 열의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관우도 적이었지만 계속 끌어들여 했었고 태사자도 되게 영명하고 되게 유능한 인자라는 걸 알고 태사자를 이제 자기 편을 데리고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태사자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글자는 한자도 없고 당기 한 뿌리만 이제 딱 넣어갖고 태사자에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비밀 편지 같은 게 오가다가 걸리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죠. 밀스 같은 게 중간에 이제 적에게 수중이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사실은 당기 하게 넘은 게 당기를 이제 한자로 쓰면은 마땅히 하다 당자에 돌아올 기자입니다. 그게 당기입니다. 당기. 마땅한 당자에 돌아오기. 당기. 마땅히 돌아오다. 말 그대로 말한다면 자신의 땅인 산둥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산둥이 고향이니까. 산둥은 조조같이 관할한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딱 한마디도 안 하고 편지 속에 당기 한 뿌리를 딱 넣어서 보냅니다. 태사자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옛날 사람들 보면 뭐 은유적으로 이렇게 탁 표현하는 거 보면 좀 멋있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당기 한 뿌리로 이제 다시 할 말을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태사자는 이제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손책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송건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송건은 이제 손책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근은 이제 작은 아들이죠. 책이죠. 성견, 손책, 성근으로 개성을 합니다. 성견과 손책은 이제 뭐 나이 되게 젊은 나이에 거의 요술하다시피 합니다. 전부 다 전쟁때 화살을 맞고 죽고 둘 다. 성견은 이제 성근은 장수를 합니다. 71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근은 선대협적을 개성해서 실제로 이제 오나라의 황제에 오른 것은 성근입니다. 성근대에 이제 삼국이 정립되는 것인 성근이 가장 나중에 황제 위에 오게 됩니다. 230년 정도에. 성근의 자는 중모고 손중모라고도 합니다. 성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병법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글도 배우고 똑똑했습니다. 특히 모친인 옥부인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옥부인은 되게 현명하고 이제 지혜로운 여성인데 성군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자기 아들의 정치를 키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 일화를 한번 본다면은 성군이 원래 젊은 나이에 이제 18세의 왕이 오릅니다. 그거 났는데 위공조라는 신하가 이제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위공조가 되게 연호한 신하인데 뜻이 안 맞아서 성군은 위공조를 잡아 죽여라 이제 명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부인은 깜짝 놀라서 성군을 찾아갑니다. 자기 아들이죠. 하는 말이 위공자와 같은 충제가 인물을 죽이면은 오나라 인사들이 모두 널 떠날 것이다 라고 호통칩니다. 그러고 우물가로 가서 우물가로 저벅저벅 가서 이 우물에 이제 몸을 내 던지겠다 이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 자식이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군이 깜짝 놀라갖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고 이제 위공조를 당장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오부인은 뭐 이후에도 오나라 이제 충치가 있는 자들을 많이 추천하고 이제 후원해갖고 오나라가 이제 반석에 오르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건입니다. 성군 뭐 황제니까 양력을 한번 본다면은 203년에서 이제 203년과 20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부친의 원수인 황조를 정벌합니다. 그 황조 화살을 맞아 죽었다 했죠. 그리고 208년에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210년에 이제 남경에 도움을 합니다. 남경은 지금 건업입니다. 그래서 건업을 했고 지금은 남경인데, 그리고 219년에 이제 형주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우를 살해합니다. 221년에 이제 원나라 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222년에 이제 육손을 파전에 가서 일릉에서 유비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229년에 무창에서 지금 무안에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인물들 이제 오나라 쪽 본다면 주유가 있는데 주유자는 공건이고 안희성 서성의 사람인데 주유는 이제 다양한 재주가 있는 기공자인데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에 주요가 깊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곡조가 틀리면은 주량이 발을 잡아준다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주량은 주유입니다, 물론. 그리고 장성하자 세력가인 원술이 이제 자기 밑에 오라 불렀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술의 능력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고 손책에게 갔습니다. 손책과 주인은 이제 동갑으로서 이제 매우 절친하게 지냈는데 이 둘은 이제 안희성, 장산현 이제 공격에 와서 성을 하나 시킵니다. 이때 두 사람은 교동의 이제 두 딸에게 장가됩니다. 교동에 딸 두 명이 있었는데 아주 질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큰 딸은 손책에게 가고 그 주인은 작은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삼국지에서 보는 주유와 이제 장관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삼국지연이나 이제 뭐 삼국지 연극 이런 데 보면 주유와 장관이 이제 적벽대전을 앞두고 바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장관이 뭐 조조의 밀명을 받고 주유를 만나는데 주유를 어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목적으로 했지만은 이제 주유가 이를 알아차리고 이를 장관을 역용해서 이제 조조에게 타격을 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때 보면 장관은 되게 이제 모사꾼으로 나옵니다. 안 좋은 악역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건 소설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소설의 영화에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유명한 선비였고 품이 있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주유를 만난 거는 적벽대전이 있은 후에 210년입니다. 대전이 2년 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만나갖고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사실 주유에게 조조의 말을 듣고 사실 주유를 꼬시러 갔는데 주유에게 직접적으로 조조한테 넘어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유는 찾아 목적을 이제 알고 있었고 간접적으로 조조에게 안 가겠다 이런 뜻을 미리 알렸습니다. 장관에게. 그렇게 장관도 그 직접적인 말을 안 했지만 어떤 행동을 보고 알아차리고 자신의 목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밝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관은 선비에서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사꾼 이런 건 이미지하고는 그럴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오나라 인물들 계속 하겠습니다.